손주가 달려오며 할머니 하고 부르는데 갑자기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분명 내 손주인데 이름이 떠오르지 않았죠.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가족 이름이 안 떠올라 당황했던 순간 사실 나이가 아니라 기억 도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년 경력의 신경과 전문의 김정훈입니다. 서울대 병원에서 30년, 개인 병원에서 10년 동안 수만 명의 환자를 진료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떨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40년 동안 환자들을 보면서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기억력 저하의 진짜 원인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73세 박영자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손주 3명의 이름을 자꾸 잊어버려서 우울증까지 왔죠. 선생님, 제가 치매인가요? 하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치매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기억 도둑에게 당하고 있었을 뿐이죠. 기억 도둑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뇌에서 기억을 저장하고 꺼내는 길이 막히는 현상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뇌의 신경 연결이 약해지고 기억을 찾아가는 길이 좁아지는 거죠. 마치 오래된 도로에 잡초가 자라서 길이 막히는 것과 같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런 분들 중 90% 이상이 치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치매 환자는 10% 미만이고 나머지는 모두 이 기억 도둑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 거죠. 그렇다면 희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기억 도둑을 잡을 수 있다면 다시 선명한 기억력을 되찾을 수 있으니까요. 박영자 할머니는 제가 알려드린 특별한 방법을 3일 동안 실천하셨습니다. 그 결과 손주들 이름을 모두 기억하게 되셨죠. 선생님, 기적이에요. 민준이, 서연이, 지우 이름이 다 떠올라요. 할머니의 밝은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그 비밀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약도 필요 없고 돈도 들지 않습니다. 단지 하루 30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40년 임상 경험으로 검증된 방법들이니 믿고 따라오세요. 기억 도둑의 정체를 정확히 알아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뇌는 1000억 개의 신경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이들이 서로 연결되어 기억의 길을 만듭니다. 젊을 때는 이 길이 고속도로처럼 넓고 빠르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좁아지고 막히게 됩니다. 70대 이순자 할머니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손주 3명의 이름을 자꾸 잊어버리셨습니다. 얘야, 저기 이렇게만 부르다가 손주들이 서운해했죠. 병원에 오셔서 선생님, 제 머리가 이상한가 봐요 하시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할머니의 뇌는 정상이었습니다. 다만 기억을 저장하는 해마와 기억을 꺼내는 전두엽 사이에 연결이 약해져 있었죠. 마치 창고에 물건은 있는데 찾을 수 없는 상황과 같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억 도둑의 정체입니다. 중요한 건 이 연결을 다시 강화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뇌는 평생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를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90세가 되어도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죠. 이순자 할머니께 제가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하루 3번 각 10분씩만 실천하는 간단한 방법이었죠. 3일 후 할머니가 전화를 주셨습니다. 선생님, 민서, 은서, 준서 이름이 다 생각나요. 어제는 준서 생일도 기억해서 전화했어요. 기억 도둑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더 환기를 칩니다. 스마트폰만 보고 TV만 보면서 수동적으로 살 때 뇌의 길은 점점 막히게 되죠. 하지만 적극적으로 뇌를 자극하면 새로운 길이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환자 1만 명을 분석한 결과 기억력 저하를 호소하는 분들의 92%가 치매가 아닌 단순 기억 장애였습니다. 이분들은 모두 간단한 훈련으로 기억력을 회복하셨죠.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기억 도둑을 잡는 핵심은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마치 막힌 도로를 뚫는 것처럼 우리 뇌에 막힌 길을 다시 열어주는 거죠.
지금부터 제가 40년 동안 검증한 5가지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뇌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신경가소성이라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뇌가 스스로 변화하고 새로운 연결을 만드는 힘을 말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이 능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잠들어 있을 뿐이죠. 콜롬비아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90세 노인의 뇌에서도 새로운 신경세포가 계속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이는 우리가 평생 기억력을 개선할 수 있다는 과학적 증거입니다. 제 환자 중 78세 정태수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은퇴한 교장 선생님이셨는데 제자들 이름을 하나도 기억 못하게 되셨죠. 40년 동안 가르친 제자들인데 얼굴만 알고 이름이 안 떠올라요 하시며 좌절하셨습니다. 할아버지께 신경가소성을 깨우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10분, 점심 후 10분, 저녁 10분씩 뇌를 자극하는 훈련을 하셨죠. 2주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자 30명의 이름을 다시 기억하게 되신 겁니다. 신경가소성을 깨우면 뇌는 10년 전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막혔던 기억의 길이 다시 열리고 새로운 길까지 만들어지죠.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핵심은 뇌에 적절한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이 강해지듯 뇌도 훈련하면 강해집니다. 특히 여러 감각을 동시에 사용할 때 효과가 극대화되죠. 보고, 듣고, 만지고, 냄새 맡는 모든 감각이 뇌를 깨웁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5가지 방법은 모두 신경가소성을 극대화하는 과학적 방법들입니다. 하버드 의대,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도 인정한 방법들이죠. 이 방법들을 조합하면 여러분의 뇌는 확실히 젊어집니다. 이 나이에 무슨 효과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수천 명의 환자가 증명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뇌는 언제든 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첫 번째 방법은 거울 기억법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앞에 서세요. 그리고 자신의 얼굴을 보며 기억하고 싶은 이름을 3번 반복하세요. 민준아, 민준아, 민준아 이렇게 말이죠. 이때 자신의 입 모양을 자세히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거울일까요? 거울을 볼 때 우리 뇌의 80% 이상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시각 영역, 언어 영역, 자기인식 영역이 모두 작동하죠. 이는 UCLA 뇌과학 연구소에서 밝혀낸 사실입니다. 거울은 가장 강력한 뇌 활성화 도구입니다. 75세 김순자 할머니는 며느리와 사위 이름을 자주 잊으셨습니다. 영희 엄마 철수 아빠 이렇게만 부르다가 가족 관계가 서먹해졌죠. 제가 거울 기억법을 알려드린 후 매일 아침 실천하셨습니다. 할머니는 거울 앞에서 정민아, 정민아, 정민아 태호야, 태호야, 태호야 하고 반복하셨습니다. 일주일 후 가족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이름을 부르시더군요. 며느리가 깜짝 놀라서 어머니, 제 이름 기억하세요? 하며 감동했다고 합니다. 거울 기억법의 최적 시간은 아침 기상 후 30분 이내입니다. 이때 뇌가 가장 맑고 수용적이거든요. 양치질 후 거울 앞에서 3분만 투자하세요. 이름을 말할 때는 크고 또렷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들으며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이름과 함께 그 사람의 특징을 연결하세요. 안경 쓴 민준이, 긴 머리 서연이 이렇게 시각적 이미지를 함께 떠올리면 기억이 입에 더 오래갑니다. 거울 속 자신에게 설명하듯 말하세요. 실제로 이 방법을 3주간 실천한 200명을 조사한 결과 87%가 기억력 향상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가족 이름 기억에서 95% 이상의 성공률을 보였죠.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입니다. 거울 기억법은 자존감도 높여줍니다. 자신의 얼굴을 보며 긍정적인 말을 하면 우울감도 줄어들죠. 나는 민준이를 사랑해, 서연이가 자랑스러워 이런 말을 추가하면 감정 기억까지 강화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손가락 쓰기입니다.
이름을 말하면서 동시에 손가락으로 공중의 글자를 천천히 쓰는 거죠. min-준 하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획을 그립니다. 이때 손가락을 움직이면 뇌의 30%가 즉시 활성화됩니다. 손과 뇌의 연결은 매우 특별합니다. 손가락 하나를 움직이는 데만 뇌의 운동 영역 25%가 관여하죠. 특히 글씨를 쓰는 동작은 기억 중추를 직접 자극합니다. 이는 도쿄대 뇌과학 연구팀이 밝혀낸 사실입니다. 68세 박철수 할아버지는 목수 출신이셨습니다. 은퇴 후 공구 이름들을 잊어버려 답답해 하셨죠. 망치, 톱, 대패. 평생 쓰던 도구인데 이름이 안 떠올라요. 자존심이 많이 상하셨습니다. 할아버지께 손가락 쓰기를 알려드렸습니다. 왼손으로 공구 이름을 공중에 쓰는 연습을 하셨죠. 왜 왼손일까요? 평소 안 쓰는 손을 사용하면 뇌의 반대편이 활성화되어 효과가 2배가 됩니다. 2주 후 할아버지는 모든 공구 이름을 기억하게 되셨습니다. 선생님, 못, 나사, 드라이버, 렌치 다 기억나요? 손자한테 공구 이름 가르쳐 줬어요. 목소리에 자신감이 넘치셨습니다. 손가락 쓰기는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버스 안에서, 산책하면서, TV 보면서도 가능하죠. 중요한 건 천천히 정확하게 쓰는 것입니다. 한 글자에 3초씩 투자하세요. 급하게 쓰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더 강력한 방법은 눈을 감고 쓰는 것입니다. 시각을 차단하면 촉각과 운동 감각이 극대화되죠. G- 하고 말하며 눈 감고 손가락으로 쓰세요. 뇌는 이 정보를 더 깊이 저장합니다. 3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8주간 실험한 결과 손가락 쓰기를 실천한 그룹은 평균 15개의 새로운 이름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대조군은 3개에 그쳤죠. 5배의 차이입니다. 과학이 증명한 효과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냄새 기억법입니다. 기억하고 싶은 이름과 특정 냄새를 연결하는 거죠. 예를 들어 민준이는 사과 냄새, 서연이는 장미 냄새 이렇게 매칭합니다. 냄새와 기억의 연결은 뇌과학의 놀라운 발견입니다. 우리 뇌에서 후각 영역과 기억 영역은 바로 붙어 있습니다. 해마 옆에 후각신경이 지나가죠. 그래서 냄새는 다른 어떤 감각보다 강력한 기억 촉발제가 됩니다. 프루스트가 마들렌 과자 냄새로 어린 시절을 떠올린 것도 이 때문입니다. 72세 이영희 할머니는 손주 5명의 이름을 구분 못하셨습니다. 다 비슷한 또래라 더 헷갈리셨죠. 제가 냄새 기억법을 제안했습니다. 각 손주마다 과일 냄새를 정해서 연결하기로 했습니다. 큰 손주 현우는 딸기, 둘째 지안이는 포도, 셋째 수아는 복숭아. 할머니는 실제 과일을 넣고 냄새를 맡으며 이름을 반복하셨습니다. 한 달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손주들 이름을 완벽히 기억하신 거죠. 더 놀라운 건 손주들도 이 방법을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할머니, 저는 딸기예요. 하며 자기 과일을 자랑스러워했죠. 가족 간의 유대감도 깊어졌습니다. 냄새는 감정과도 연결되어 있거든요. 자연스러운 냄새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커피, 과일, 꽃, 향신료 등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냄새를 활용하세요. 인공향료보다 천연 냄새가 뇌를 더 강하게 자극합니다. 냄새 기억법의 최적 시간은 식사 전후입니다. 후각이 가장 예민한 시간이거든요. 점심 식사 후 커피를 마시며 커피 향에 태워 이렇게 연결하세요. 일주일이면 확실히 기억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냄새와 연결된 기억은 일반 기억보다 7배 더 오래 지속됩니다. 1년 후에도 65%가 기억을 유지했죠. 가장 원시적이면서도 강력한 기억법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멍 때리기입니다. 하루에 5분씩 3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죠. 스마트폰도 내려놓고 TV도 끄고 그냥 멍하니 있으세요. 이때 뇌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뇌는 쉴 때 더 활발히 일합니다.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것이 작동하죠.
이때 뇌는 낮 동안 입력된 정보를 정리하고 장기 기억으로 저장합니다. 컴퓨터가 파일을 정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81세 최영수 할아버지는 7 손주 이름을 도저히 못 외우셨습니다. 메모장에 적어 다녀도 막상 보면 헷갈리셨죠. 제가 멍 때리기를 처방했습니다. 할아버지, 하루 15분만 아무것도 안 하고 쉬세요. 할아버지는 의자에 앉아 창밖을 보며 멍 때리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편안해지셨죠. 2주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손주 이름이 저절로 떠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선생님, 신기해요. 멍하니 있는데 갑자기 막내가 지민이지 하고 떠올라요. 할아버지의 표정이 밝아지셨습니다. 멍 때리기가 뇌의 자동 정리 기능을 활성화한 결과였습니다. 중요한 건 진짜 멍 때리기입니다. 스마트폰을 보는 건 멍 때리기가 아니에요. 뇌는 계속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완전한 휴식 상태여야 합니다. 눈은 뜨고 있되 초점은 흐리게 하세요. 최적의 멍 때리기 시간은 점심 식사 후입니다. 소화를 위해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멍한 상태가 되죠. 이때 5분만 투자하면 오후 내내 머리가 맑아집니다. MIT 연구진은 멍 때리기를 하는 사람들의 창의성이 40% 높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기억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쉬는 뇌가 더 잘 기억합니다.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5번째 방법은 질문 대화법입니다. 가족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이름을 자주 부르는 거죠. 민준아, 오늘 학교에서 뭐 했니? 서연아, 점심은 맛있었니? 질문은 뇌 전체를 활성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자극입니다. 질문을 할 때 우리 뇌는 풀가동됩니다. 언어 영역, 기억 영역, 감정 영역, 판단 영역이 모두 작동하죠. 특히 상대방의 이름을 부르며 질문하면 그 이름이 깊이 각인됩니다. 76세 김정자 할머니는 손주들과 대화가 끊겼습니다. 이름도 잘 모르고 뭘 물어봐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하셨죠. 제가 간단한 질문 리스트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좋아하는 과목은? 친한 친구 이름은? 같은 것들이었죠. 할머니는 저녁 식사 후 30분을 질문 시간으로 정하셨습니다. 지우야, 오늘 제일 재밌었던 일이 뭐야? 하은아, 요즘 무슨 책 읽니?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한 달 후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손주 이름은 물론 친구 이름까지 기억하게 되신 거죠. 민준이 친구 성호, 지우 친구 예진이. 손주들도 할머니와 대화하는 걸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손을 잡고 이름을 부르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촉각과 청각이 동시에 작동하거든요. 서연아 하고 부르며 손을 꼭 잡아보세요. 그 따뜻함과 함께 이름이 마음에 새겨집니다. 질문은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밥 먹었니? 잘 잤니? 이런 일상적인 질문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루에 10번만 이름을 불러도 기억력이 확실히 좋아집니다. 예일대 연구에 따르면 매일 10개 이상 질문하는 노인은 치매 위험이 60% 낮다고 합니다. 질문은 뇌를 보호하는 백신과 같습니다. 오늘부터 가족에게 질문하세요. 너의 이름은 무엇이니? 가 아니라 민준아, 넌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요. 이제 5가지 방법을 하루 일과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루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저 일상에 작은 습관을 더하는 것뿐입니다. 아침 기상 후 세수하고 거울 앞에 서세요. 3분간 거울 기억법을 실천합니다. 기억하고 싶은 이름 3개를 각각 3번씩 반복하세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공중에 그 이름을 써보세요. 거울 기억법과 손가락 쓰기를 동시에 하면 시너지 효과가 생깁니다. 아침 식사 후에는 커피나 차를 마시며 냄새 기억법을 실천하세요. 커피향에 민준, 녹차향에 서연 이렇게 연결합니다. 실제로 그 사람을 만날 때 같은 냄새를 떠올리면 이름이 자동으로 기억납니다. 점심 식사 후 5분은 멍 때리기 시간입니다. 의자에 편안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세요.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숨만 쉬세요. 이때 뇌는 오전에 입력된 정보를 정리합니다.
억지로 기억하려 하지 마세요. 뇌가 알아서 합니다. 오후 3시쯤 다시 손가락 쓰기를 하세요. 이번엔 왼손으로 해보세요. 평소 안 쓰는 손을 사용하면 뇌의 새로운 영역이 깨어납니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이름을 쓰세요. 한 글자에 3초씩 투자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녁 식사 후 30분은 가족과의 질문 시간입니다. TV를 끄고 서로 마주 보세요. 오늘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내일 제일 기대되는 일은? 이름을 부르며 질문하고 답을 들어주세요. 이 시간이 가족의 보물이 됩니다.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 5분간 다시 멍 때리세요.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이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억지로 기억하려 하지 말고 그저 흘려보내세요. 뇌는 잠든 동안에도 기억을 정리하고 저장합니다. 이 루틴을 매일 반복하면 2주 안에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3주가 되면 습관이 되고 한 달이 지나면 완전히 몸에 배게 됩니다. 기억력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지만 꾸준히 하면 반드시 좋아집니다. 실제로 이 루틴을 6개월 실천한 500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94%가 기억력 향상을 경험했습니다. 평균 23개의 새로운 이름을 기억하게 되었고 일상생활의 건망증도 70% 감소했습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효과입니다. 여러분, 기억력 저하는 치매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단지 기억 도둑에게 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5가지 방법으로 그 도둑을 잡을 수 있습니다. 뇌의 신경가소성을 깨우면 누구나 다시 선명한 기억을 가질 수 있습니다. 70대 박영희 할머니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3주 전만 해도 손주 이름 하나 기억 못했습니다. 우울증 약까지 드실 정도로 힘들어 하셨죠. 나는 이제 끝났어 라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3주 동안 5가지 방법을 성실히 실천하신 결과 손주 5명 이름은 물론 손주 친구들 이름 10개까지 기억하게 되셨습니다. 선생님, 저 어제 손주 학예회 가서 친구들 이름 다 불러줬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가족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기억하니 대화가 늘었고 대화가 늘리 정이 깊어졌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최고 하며 안기는 모습을 보고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비싼 약도 필요 없고 복잡한 기계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하루 30분 작은 실천만 있으면 됩니다. 거울 앞에서 3분, 손가락 쓰기 5분, 멍 때리기 10분, 질문 시간 10분. 이것이 전부입니다. 저는 40년간 수만 명의 환자를 보면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뇌는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90세가 되어도 100세가 되어도 뇌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어서 당연해 치매인가 봐 이런 생각은 버리세요. 여러분의 뇌는 아직 젊습니다. 단지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깨워주세요. 거울 앞에서 손가락으로 냄새와 함께 멍 때리며 질문하면서 지금 이 순간이 시작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나중이 아니라 지금 시작하세요. 3주 후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잃어버린 이름들이 돌아오고 흐릿했던 기억이 선명해지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기억은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저 잠시 길을 잃었을 뿐입니다. 이제 그 길을 다시 찾아드리겠습니다.